현재 대선 정국이다. 그래서 다들 대선에만 한눈을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 문재인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문재인 민주당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문재인 씨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인물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재인 씨. 그는 대한민국과 우리 5,100만 국민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애착이 없는 인간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북측 김정은이 하면은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할, 우리 국민을 포탄으로 몰살시킬 그런 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동란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폈던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서 그걸 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시각인가? 평양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의 시각이 청와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반기를 드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었던 권한을 되돌려 받아야 하겠죠. 현재 보면은 문재인 씨가 북측 김정은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서 저렇게 조용히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허물어서 김정은이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작전. 다시 말해서 통상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말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끔찍한 일이겠죠. 연방제 통일을 가지고 수십 년 전 베트남이 공산화됐던 바로 그 순간과 같다. 이렇게 우리의 앞서 살던 또 지금의 연배가 지긋한 그 세대들이 경고를 했을 때 대부분 한국인들은 다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베트남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도 갈 수 있고 사회주의가 뭐가 불편하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연방제 통일이 되면 오늘의 베트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 대청소를 하던 이념적으로 한 편만 남고 또 유산자를 제거하는 이런 수십 년 전의 베트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큰 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측의 김정은이에게 코로나 백신을 보내줄 작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연방제 통일을 위한 그런 앞에서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진행되고 있다. 즉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김정은이에게 코로나 백신을 보내준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개정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씨의 3단계 통일론, 그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갑자기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갑자기가 왜 갑자기냐 하면은 한동안 시끄럽다가 내놓고 추진하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다가 또 잠잠하다가 투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다가 또 조금 소리가 안 나오다가 그리고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개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연방제 통일을 위한 국내적 준비인 헌법 개정, 이거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대를 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야 의원이 다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손에 꼽아보려고 해도 두드러지게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대선 후보들, 그들도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까지, 그 사람은 그래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까지 이제 헌법 개정에 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어떤가? 학계가 모조리 들썩이면서 나섰습니다. 성낙인 씨,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 연방제 통일 그거 들고 나왔다가 된통 혼이 나서 물러났던 사람인데, 이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헌법 개정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연방제 통일, 국가가 넘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선 후보들하고 관련해서 개헌에 찬성하느냐,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 그 표를 위해서 찬성하겠다, 이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번 대선은 연방제 통일파, 즉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연방제 통일 안 된다, 헌법 개정 안 된다 하는 둘 사이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야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야당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헌정사를 지키지 않기로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거기가 거기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준은 하나입니다. 헌법 개정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번 7월 3일부터 12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국회의장 박병석 그리고 그 방문단 일단이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바티칸 교황청 방문에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미 다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탈리아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국회에서 게시해 놓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이탈리아와 대한민국 국회의원 친선협회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다 하는 거 알고 있죠? 3단계 통일이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탈리아와 북조선 그 사이에 의원들의 친선 협회장인 오스발도라는 사람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나폴리의 이탈리아 북한 그러니까 북조선이 되겠죠. 이탈리아 북조선 의원 친선 협회장 그가 한 이야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나 설마 하고 잊어버리고 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와의 만남을 성사시키는데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 모종의 작업이 이미 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나폴리의 그 이탈리아와 북조선 그 친선협회에서 이거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찾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하고 북측 김정은이의 최고인민회의가 만나서 회의하는 거 이게 뭡니까? 남북 국회 회담입니다. 문재인 씨의 3단계 통일 과정에서 이렇게 국회 합치고 그 전에 작은 기구들은 또 별도로 합치고 정부 합치고 이거야 문재인 씨가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합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금 지방 분권 무슨 메가시티 이런 이야기 하죠. 주민자치제 그래서 법 다 바꾸고 했죠. 이게 지자체와 민간조직이 각각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해서 풀뿌리로 합치자. 이거 다 그들이 발표한 겁니다. 통일 방안에 통일부에서 이거 다 자료로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인 남북 국회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풀뿌리로 합치는 거, 지자체 지방 분권, 완전 지방 분권 하면서 지금 그 주민자치법 이런 거 다 손을 보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연방제 통일에 통일 일꾼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국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모임에, 이 만남에 그 남북 국회회담이라고 하는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모임에 누가 참석했는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조승래, 강선우 이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김태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공보수석 비서관 한민수, 외교특임대사 김형길, 그 다음에 국제국장 곽현준, 그 이외에 많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번에 이런 활동을 했다. 대선 전국에, 그리고 야당이 무슨 청년이 어떻고 하면서 쇼하고 계속 그 쇼 무대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동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측 김정은이에게 코로나 백신을 보내주려는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역시 이런 국회의 자료와 또 뉴스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황을 평양에 보내기, 이제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7월 9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 국회 방문단이 교황청을 방문한 것이죠. 이게 관계가 있겠느냐? 관계 있다고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례차례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죠. 한국 시간으로 이번 7월 5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우리 한국에 있는 주한 교황 대사를 만나서 교황이 평양을 방문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스스로 밝혀서 뉴스 보도됐죠. 그 다음 날인 7월 6일 문재인 씨 통일부, 거기에서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거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 자신도 이 밑작업을 많이 해왔죠. 미국과 유럽을 순방할 때 이 카톨릭계 사람들을 만나서 교황이 평양을 방문해야 한다, 이랬고, 얼마 전에 6월 15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죠. 그때 국민들은 굳이 지금 같은 시국에, 그때 스페인도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 국빈 방문을 꼭 받아 먹어야 하겠느냐? 무슨 목적으로 가는 거냐? 그랬는데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카톨릭 누군가를 만나서 교황이 평양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7월 5일 국정원장이 이야기하고 7월 6일 통일부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7월 9일 박병석 국회의장 일행이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앞에 그 평양에 백신 보내기라고 했죠. 평양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다. 어떻게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은 7월 6일자 JTBC 보도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내용만 간략히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교황청은 세계 각국에 그 카톨릭 교구가 있죠. 그런데 이 교구에서
교황청에다가 백신 성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황청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가난한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구에서도 한 차례 성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교황청에서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준다. 돈을 받아서 백신을 사서 보내준다. 그러니 북한은 가난한 나라다. 우리가 돈을 주면 교황청에서 백신을 사서 평양에 보내줄 수 있겠구나. 그냥 다른 걸로 하게 되면은 지금 그 대북 제재 거기에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황청을 빌어서 종교적인 활동, 그것을 빌어서 평양에 무엇인가를 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코백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백스는 이렇게 무상으로 백신을 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내부 정보를 다 요구하는 겁니다. 절차가 까다롭죠. 그것을 딴 데 빼돌려서 혹은 딴 데 오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백스와 달리 교황청은 북조선 내부 정보를 샅샅이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돈이 생겨서 백신을 사서 보내라 하면은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도 이거를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평양에 백신 보내기 작전이다. 자기들 측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 그 일행이 교황청을 방문한 것은 교황이 평양을 방문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러 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 일행이 교황청을 방문하는 일정은 7월 9일이었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주한 교황 대사에게 교황이 평양을 가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7월 5일입니다. 통일부가 발표한 것은 7월 6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교황이 물론 현지 시간이기는 하지만 7월 4일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장 협착증 수술이라고 해서 지금 84살 된 교황이 그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6일이면 이제 다 공개 브리핑을 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행을 했다. 물론 교황은 11일에 퇴원을 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국정원장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일행이 교황청을 가는 것까지 이거를 강행할 때는 수술을 하고 난 교황을 평양에 보내겠다. 이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 소식에 의하면은 북측 김정은이 쪽에서는 지금 교황 초청을 할 그런 손님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이렇게 돼서 역시 교황 초청이라고 하는 것, 교황이 평양을 방문한다 하는 것은 애초에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이야기를 하러 간다 하고 바티칸을 갔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평양에 백신을 보내달라 하고 돈을 주러 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적 달성이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게 간다. 문재인 씨의 특별한 편지라도 들고 갔는가? 물론 거기에 돈을 붙여서 내야 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북측에 우리 국민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형편없이 낮죠. 이 나라의 위상에 비해 보더라도 그것을 참고하게 되면 우리 국민은 거의 학대받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 없죠. 그래서 4단계로 간다고 하면서 지금같이 평양에 백신 보내겠다 하고 교황청까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 거느리고 갔다 하는 겁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그러면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3단계 통일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위해서 국민은 좀 죽어도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백신 접종 못 받아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대폭 뺏겨도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3단계 통일이라고 하는 이거 국민을 젖혀놓고 자기들 고관대작끼리 우리처럼 큰 그림을 보면 그렇게 소소한 거, 이념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거 다 벗어두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이 보입니다.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이 민간 조직으로 통일을, 역시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 한 2년 전에 우리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사실 문재인 씨의 이 3단계 통일, 여기에 통일 일꾼들은 우리를 쳐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와서 득세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